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화물차 매매 일을 하면서 우리 차주분들을 만나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지입에 대한 얘기, 특히 그 지입 사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입 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입 사기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주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지입 사기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지입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또 대출도 발생시켰는데 나중에 차량을 구경도 못 해보고 결국 대출금만 날리는 경우, 아주 전형적인 그 지입 사기가 되겠고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차량을 인수받고요. 근데 막상 현장에 투입돼서 보니까 계약서에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입 사기의 범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약간의 그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요. 뭐 계약서에 어떤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된다 그러고 막상 이제 일에 투입이 됐는데 들어가서 실제 보니까 일감도 그렇게 있지 않고 매출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지입 과대 광고의 그런 아주 전형적인 피해 사례가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지입업계가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혼탁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화물업계도 인적 물갈이가 되면서 과거에 좋지 않은 관행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것과는 달리 아직도 달콤한 말과 고수익의 미끼를 통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입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갖게 되는 혹시 지입 사기는 아닐까에 대한 고민, 어떻게 이들 악덕업자들을 구별하고 지입 사기에 대처할까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수익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 인터넷에 보면 무조건 고수익이라고 광고하면서 지입 차주들을 모집하는 곳이 있는데요. 톤수별 평균 급여를 먼저 확인하시고 매물의 일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투자가 같은 일자리는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거나 또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일자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코 지입 일자리에 편하면서 고수익을 안겨주는 일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정식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하게 계약금을 요구할 경우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 시 지입차 인수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특히 물류회사와의 면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전에 계약서 작성이나 가계약금의 요구가 있다면 물류회사의 면접 후 최종적으로 계약 의사가 없을 땐 이를 환불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능하면 정식 운수회사와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지입차를 분양하는 수많은 사이트 중에 80%는 알선 업체들입니다. 알선소는 지입차 분양 시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 회사에 소개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입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과대 포장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알선이 모두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물류 업체들도 원청 회사에 속해 있지만 때론 협력업체의 매물을 소개하는 알선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비 차주께서는 알선소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면 반드시 원청 회사에서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입차의 일자리를 확인하라. 지입차는 단순히 화물차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차와 일자리를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일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운행 차량이나 차주가 직접 내놓은 차량의 경우 선탑을 하셔서 일자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증차분의 경우엔 선탑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입 차주의 급여 명세서나 매출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에서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말로만 수입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재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식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하라.
정식 법인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운송사업 등록증 등을 게시해 놓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는 위에 등록증을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증명서상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보아도 이런 등록증이 없다면 알선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계약 후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라. 보통 지입차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고 분양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구조 보완, 도색 작업, 영업용 넘버 부착 등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늦어도 열흘 안에는 차량이 출고되게 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면접 당일이나 이 길이면 지입차를 확인하고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10일 이상 차량 출고가 늦어진다면 꼭 진행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운수회사가 관리하는 차량의 수량을 확인하라. 지입업계에는 무수히 많은 물류회사와 운수회사가 존재합니다. 작고 탄탄한 회사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많은 지입 차량을 보유, 관리하는 회사가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분양 조건을 재확인하라. 운수회사에서 처음 설명할 때와 동일한 조건의 차량이 준비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증상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량의 연식, 마모 정도, 캐피탈 금리 등이 처음 내용과 동일한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처음 지입에 입문하시는 지입 초보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행여나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입 일자리를 알아보실 땐 전화로만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발품을 파시는 게 보다 안전한 지입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길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물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지입 일자리. 그 지입 일자리와 관련된 지입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 언급한 내용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또 다양한 또 유형의 지입 사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화물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오늘 앞서 언급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 또한 참고하셔서 지입일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화물차 매매를 하면서 많은 화물 차주분들에게 듣게 되는 그 지입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